안녕하세요, 쌤입니다. 감각운동 심리치료를 제가 배우고 있고 하고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 책이 우리나라에 지금 딱 관련 서적이 2권밖에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나온 지도 얼마 안 됐어요. 1년, 2년? 그리고 되게 두껍고요. 일단 책이 너무 어려워요. 읽으면 졸려요. 책이 어렵다는 거는 단어가 굉장히 낯설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접해보지 않은 단어들과 개념들이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졸리고 이런데,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스터디를 만들어서 줌으로 이제 한 장, 두 장씩 몇 달에 걸쳐서 저희가 이 학습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갑자기 꺼낸 이유는 이거예요. 그렇게 대단한 어려운 책인데도 맨 마지막 장에 있는 내용이 34장의 내용이 제목이 놀이, 즐거움, 긍정 감정이라는 단어더라고요. 제목이 놀이, 즐거움, 긍정 감정. 왠지 마지막 장에 그 결론에 대한 이야기가 쓰여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어제까지는 제 생각인데요. 제가 심리상담을 그렇게까지 공부한 이유는 제 문제가 많아서거든요. 그리고 이 공부 저 공부 많이 하게 된 이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들을 유심히 살펴보니까 어렸을 때 만들어진 드라마라든지 애착에 관한 건 진짜 고치기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그 어렸을 때 만들어진 그런 행동 패턴, 습관이 우리가 말하는 성격이라고 얘기하는 성격을 말하게 되는 거고요. 좀 더 얘기하자면 우리 성격은 그 주변 어른들이나 또는 형제 또는 친구들, 어쨌든 주변 사람들이 내가 특정한 행동을 했을 때 나에게 관심을 보였던 어떤 지점, 포인트들, 바로 나에게 관심을 보였던 그 행동들이 그들에게 관심을 받음으로써 더 강화되고 더 그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그게 나에게는 개발이 계속되고 습관화가 되고, 그게 다른 사람들이 너는 참 어른스러워, 너는 참 애가 진중해, 너는 굉장히 애가 재밌구나, 넌 되게 똑똑하네, 너는 아이가 참 독특하다, 아니면 너는 굉장히 애가 힘이 세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의 성격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거든요. 결국 사랑받기 위한 노력에서 발생한 그 패턴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성격이라고 얘기한다. 예. 그래서 어렸을 때 그렇게 만들어진 성격들, 다시 말하면 어렸을 때의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그 나라는 존재가 제대로 내가 원하는 만큼, 아니요. 뭔가 결핍이 된다던가 막혀버리고 수행이 덜 되거나 풀리지 않으면 거기서 계속 멈춰 있는 상태, 심리적 나이가 계속 멈춰 있는 상태, 거기서 해결되지 않은 상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 그래서 비슷한 상황이 오면 거기서 머무르고 얼어붙어 버리고 과거의 사건을 다시 경험하게 되고, 그게 다시 말하면 PTSD, 트라우마잖아요. 그런데 이 트라우마랑 애착을 치료하는 이 책에서 마지막에 놀이, 즐거운 긍정감정이라는 뜻이 뭘까를 저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어쩌면 우리가 어렸을 때 따뜻하게 사랑 잘 받고 또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어른들로 하여금 감정을 어떻게 처리한다든지 어떻게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잘 인도를 받았다면 우리는 즐겁게 놀 것이고, 예, 우린 놀 것이고 즐거울 것이고 긍정 감정을 가지고 살겠구나. 제가 어떤 감정, 저번에 유튜브에서 나는 어떤 맛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초조한 맛이고 우울하고 다운되고 이런 맛이 있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또 사랑받지 못한다는 그런, 못할 거라는 맛도 갖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잘 컸다면 놀이하는 맛, 즐거운 맛, 긍정 감정이란 맛을 갖고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이렇더라고요. 우리가 어른이 될수록,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아마 공감하면 하실 거예요. 어른이 될수록 뭔가가 되게 조심스러워요. 어른이 될수록 어떤 행동 하나를 하는 데 있어서 섣불리 하지 않아요. 인도 원네스에선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마인드라는 게 있어서, 마인드가 속성이 뭐냐면 실패할까 봐 두려워한대요. 그래서 무슨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든지 어떤 하고 싶은 욕구가 떠오를 때 이거를 이렇게 했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고 두려움이라는 게 끌려오기 때문에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고 해서 생각이란 걸 하게 된대요. 컬러 테라피에서 옐로우 유형 사람들이 특히 이러겠죠. 그러다 보니까 섣불리 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섣불리 했다가 어떻게 돼? 괜히 사람들 기분을 상하게 한다든지 평판이 나빠진다든지 이런 것도 생각하기도 하고요. 처음에 말한 것처럼 무언가를 시도했다가 기회비용을 날려버릴 수도 있잖아요. 망해가지고. 그냥 내가 잘 알아보고 투자 잘해가지고 빵 뛰면 좋을 텐데. 어쨌든 나이를 먹으면은 아이 같지 않아요.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모든 삶이 놀이잖아요. 뭔가를 돈을 벌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냥 호기심과 흥미로써 이것 조금 조금 해보고 이것 조금 조금 해보고 이것 때 보다가 에이 재미없어 버리고 잘못했다 으악 다쳐가지고 막 깜짝 놀래기도 하고. 어쨌든 아이들은 성인들처럼 성공이라든지 돈이라든지 관계에 있어서 무엇을 위해서 어떤 목적성을 띠면서 뭔가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어른이 될수 우리는 나에 대한 책임, 내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야 한다는 어떤 책임들, 이런 책임들과 의무감들도 막 쌓이면서 아이스럽지 못하고 아이스러움에서 빠져나와서 어른스러움으로 넘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삶을 놀이로 즐기지 못하고 뭔가를 실패하지 않는 그런 쪽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강강도 심리치료 이 책에서 34장에 왜 놀이 즐거운 긍정감정이 나왔을까? 정말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네. 표현이 어렵네요. 잘 성장한 어른 성인 자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트라우마 상처도 없고 애착도 없는 이런 사람들은 어쩌면 삶을 아이처럼 즐기면서 살지 않을까. 일단 심각하지 않고요. 놀이는 심각하면 안 돼요. 심각함이 없어요. 뭔가 잘하려는 데는 꼭 심각함이 들어가요. 심각함이 없이 그냥 내 감정이 올라오면 도전해보고 또 그것을 그 자체로서 즐겨보기도 하고 이러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여쭤봤어요.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둘 다 똑같이 있는 내용인데 천국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셨대요. 너희가 저기 있는 저 어린 소자, 즉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의 왕국에 들어가기 힘들다고. 되게 함축적인 다른 의미들을 많이 다른 해석들을 갖고 있는 말이기도 하실 텐데요. 정말 어린아이였던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풍파를 맞으면서 이렇게 변해오지 않았나는 생각을 하면서 어린이답다는 게 어떤 걸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리고 어른이지만 아이 같은 마음, 어쩌면 그것이 인간을 성장시킨 인간이라는 존재를 그 지구상의 어떤 생명체보다 고등적으로 성장시킨 원동력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돼요. 뭔가 호기심, 그리고 넓혀가는 능력들. 그리고 나는 얼마나 지금 그 호기심과 아이같이 놀이처럼 세상을 살고 있는지 봤을 때 그렇지 못한 제 자신을 알아차렸을 때 정말 제가 삶에서 정체되고 머물러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매년 1월 1일 날 그 쓰는 계획서 같은 거 있잖아요. 이번 연도에 뭘 할 것이다 라는 게 몇 년 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쓴 그 얘기 아직도 이루지 못하고 내 마음 한구석에 그거 해야 하는데로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하지 못한 이유, 일단은 뭔가 완벽하게 하려고 또는 뭐 지금 사정이 안 좋아서 하기 싫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그래도 맛이라도 한번 보고 도전은 좀 해보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노는 재미, 그리고 심각하지 않음, 그리고 즐거움, 이런 마음을 살아가면 어떨까? 트라우마가 해결되고 하면 이런 존재가 되지 않을까? 어떤 그런 목적지라 그럴까? 좀 그러면서 방향성이 좀 보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어가지고 오늘 영상 찍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잘 즐기고 계신가요? 아이처럼? 그럼 우리 또 보죠.